그걸 모델이라고 한 거죠. 그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경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검증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오신 어떤 의사분이었어요. 그 아이오와 주립대인가 거기 계신 교수분인데, 그분이 구당 선생님한테 그 찜뜸을 한참 배우셨어요. 그 한 달에 일주일씩 1년을 들어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들어오셔서 견학을 하시는데, 매달 들어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견학하고 가시고 그렇게 반복을 1년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최근 경혈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경혈이 이렇게 경혈 피부라고 따지면 요 밑에 있는 경혈에 해당하는 요 피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요게 요 밑에 신경들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요 이제 이 경혈 세포 사이 어떤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갭정션이라고 있어요. 갭이라고 그러죠. 갭정션. 예. 이 갭정션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보통의 정상 세포에만 한 5, 60배 정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혈이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전기적으로. 그래서 경혈을 측정하는 기계가, 모든 기계가 다 이 전류를 이용합니다. 뭐 다른 기를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른 피부와 어떤 다른 쭉 그 푸르불을 밀고 가다 보면 어디서 뭐 불이 반짝반짝 오고 뭐 수치가 막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민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락이 금방 잘 되고 다른 곳에 영향을 금방 주고 또 받고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안 배운 거기 때문에 그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갭정션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 갭정션이 없는 세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세포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세포. 이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갭정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어떤 자극이 와도 그 자극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냥 지 할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걸 계속 만들고, 원래 세포와 세포는 딱 맞닿잖아요. 맞닿으면 증식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맞닿아도 막 겹치기로 막 증식을 합니다. 이게 암세포거든요.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네.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암적인 존재 아닙니까? 네. 그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에서도 그런 암적인 존재가 암세포입니다. 그게 갭정션의 어떤 대화의 통로, 물질이 이동하고 정보가 이동하고 하는 그런 통로가 없을 때 그런 암이 되는 거거든요. 경혈은 그것과 좀 반대죠. 그러니까 경혈을 살린다는 얘기는 이런 것을 잘하게 좀 도와주는 거죠. 이건 이제 경락학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락경혈 얘기할 때. 자, 이제 제가 음과 양에 대한 얘기를 대강 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대강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큰 핵심적인 얘기는 대충 말씀을 드렸고, 자잘한 것들은 그 개인적으로 책을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만 아시면은 큰 흐름을 좀 알 수 있으세요. 어떻게 음양의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것인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메오스테시스가 결국은 음양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음양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음양이 뭔지를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는 음양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카테고리만,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치료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세요. 자율신경 모르셔도 됩니다. 에프네프린, 노에프네프린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요 포인트가 그 양기를 좋게 해줘서 그 블러드 서플라이를 잘 해주는 자리구나. 요 포인트가 이 장부, 위는 위, 뭐 췌장음은 췌장, 장이면 장, 이런 곳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자리구나. 그렇게만 아시고 그냥 거기다가 뜸 넣고 뜸 뜨고 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강의를 하시려면 저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자율신경 설명을 해드리고 그 의미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듣고 쓰시는 분들은 그거 모르셔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르칠 때 3개월이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써먹게 하는 데는.
물론 이걸 강의하실 정도 되려면은 몇 년 공부하셔야 되죠. 이런 관련 수업들 많이 보고 그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단순히 써먹기만 할 거면 한 2, 3개월 정도는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물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물질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고 자극을 통해서 음영의 밸런스만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6년 의과대학 다니고 뭐 5년 트레이닝 받고 그렇게 해서도 못했는데 니들이 몇 달 공부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것은 시간과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줄을 잘 세야 됩니다. 줄을. 줄 잘 쓰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줄을 못 쓰면은 몇백 년 고생해도 안 되는 건 끝까지 안 되거든요. 지식이라는 게 잘된 지식을 공부해야지 잘못된 지식을 공부하면 끝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것을 해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저도 공부 꽤 많이 했잖아요. 의과대학 다 졸업하고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환자 많이 보고 그 고생했던 게 아까워지더라고요. 나중에는 힘들게 나 공부해서 이거 한 건데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좀 억울한 생각도 좀 들고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 뭐 유전학, 뭐 세포학, 생리학, 생화학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뭐 된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던 그 야구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10년의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짧게 쓰시면은 치료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호메오스테시스를 얘기할 때 현대의학에서는 호르몬과 신경과 면역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음영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호르몬과 신경, 면역을 알려면 아까 말한 그 공부를 다 해야 되지만 음영을 알기 위해서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해서 내가 과연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집사람도 요즘 치료하고 다닙니다. 가끔씩. 저한테 침도 놓고. 물론 이제 간호학을 공부해서 현대학적인 베이스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거하고는 좀 상관없이 치료하거든요. 제가 치료할 때 현대학적인 베이스 가지고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진단하고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건 음향이거든요. 저는 음향 가지고 진단하고 음향 이론으로 치료를 합니다. 거기에 오행을 조금 쓰고 오행 가지고 진단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걸 알면은 그 현대학적인 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저기 성경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우리 몸이 영혼육인데 예. 영이 잘 되면 예. 몸과 육이 잘 되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정기신을 얘기를 할 겁니다.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베이스로 삼는 어떤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거죠. 현대의학은 분자생물학으로 설명을 하고 동양의학은 정기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신을 알아야 돼요. 정기신을 가지고 그게 음양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책 심뜸학 개론에 정기신을 지니게 얘기가 좀 나와 있고 기에 대해서는 장상학이 훨씬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개론책도 좀 보시고 장상학 앞쪽에 나와 있는 책을 좀 보시면 됩니다. 정, 기, 신. 이게 제가 어제 잠깐 한번 써드렸는데 이 한문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 기, 신. 요 정기신 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뭐 한 5분 이상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정이 뭔지.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정이란 말 참 많이 들어가죠. 뭐 그 한문이 좀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은 요 정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한문인가요? 이게 쌀미자죠. 플러스 풀을 청자입니다. 이게 합쳐진 건데 쌀하고 풀을 청자는 뭐 야채 같은 어떤 그 푸른색을 띠고 있는 채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똑같이 어떤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음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간단한 의미로 얘기하면 물질입니다.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이 쌀과 야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질. 단순히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작용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 물질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혈도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혈 안에 들어있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호르몬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떤 여러 종류의 단백질, 뭐 효소, 전해질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정을 얘기를 할 때 또 작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정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정이 뭐냐면 정액입니다. 정액. 이게 살아있는 모든 동물의 목적이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한 거, 이것은 후손을 남기기 위한 굉장히 큰 어떤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신 건데 이 정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한 번 사정을 할 때 뭐 1억 5천만 마리라고 그러네. 그리고 각각 하나가 이렇게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자가 난자에 붙는다 하더라도 난자와 합쳐져 가지고 생명으로 탄생되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낼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남자들한테.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 난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 정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작은 의미의 정액 이것이 이제 신에서 이 정을 저장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신이라고 하는 이게 요 신에서 정을 저장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콩팥도 있지만 그 생식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몸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뭐 너무 지나치게 방사를 많이 하고 좀 그 색을 밝혔던 사람들은 오래 못 살거든요. 그리고 대개 그 동양권에서 얘기되어진 어떤 신선들이나 뭐 이런 오래 사는 어떤 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이 색을 즐기는 것하고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그 황제 내경에도 보면은 이 방사를 해야 되는 어떤 기간을 나누는 게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10대는 하루에 한 번, 20대는 4일에 한 번, 30대는 9일에 한 번, 40대는 16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이죠. 50대는 25일에 한 번. 이게 가장 생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60대도 가능하면 뭐 36이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제가 봤던 60대 중에서 하루에 두 번씩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하루에 두 번. 그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한 번은 비아그라를 먹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 막 그 동해가지고 그냥 아무하거나 막 자고 싶어 하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 머리카락이 60대 초반인데 뭐 그 연한 갈색으로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굉장히 가는 상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신의 기가 머리카락에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신기가. 뭐 그렇게 이제 방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신정이, 그래서 신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정이 굉장히 쇠한 거죠.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질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이 기와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관련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만들어질 때까지. 단순히 그냥 이것만 있다고 물질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필요해하는 모든 물질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우리 몸 안에 어디에서 만들어지죠? 세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최소 단위는 이제 세포예요, 세포. 세포 안에 핵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골지체도 있고, 리보소움도 있고, 리소소움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좀 배우셨죠? 이 정도는. 요 그림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포막도 이제 그 두 층으로 돼 있죠. 리퀴드층으로 해서 그 리피드층으로 두 층으로 돼 있는데. 요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 세포 안에서 이 전기신이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거든요. 이 세포 안에 전기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의의 전기신이 있고 협의의 전기신이 있어요. 이 물질을 토대로 한 어떤 협의의 전기신은 이 세포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데, 요 핵은 뭘 가지고 있죠? 이게 DNA 사슬을 가지고 있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핵이고,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 정보가 이제 그 복제가 돼서 나가잖아요. 이게 다시 나가면서 요 근처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단백질이 만들어진 리보솜 같은 데 들어가서 단백질이 이제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게 또 밖으로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정보가,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정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기까지.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래서 어떤 물질, 이 물질은 아까 호르몬이나 단백질, 뭐 효소, 전해질 여러 가지 이제 포함되는 것들을 의미하죠.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자극이 인풋이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전기신이 다 작용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뭐가 신일 것 같습니까? 느낌상. 네? 뭐가 신일 것 같습니까? 이게 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이제 자극이 들어와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게 있죠. 이게 그냥 만들어집니까? 뭔가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기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죠. 이게. 이 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ATP 플러스 알파 형태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굳이 현대학적으로 얘기하자면 ATP 의미가 많고, 여기에 이제 알파가 플러스가 돼서 어떤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 협의의 전기신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몸 전체적으로도 이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을 얘기할 때 세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이 뭐 광의의 신, 협의의 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신은 이 세포 안에서의 신이 있고 장부에서의 신이 있습니다. 각각 장부가 또 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정신과 같은 신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신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 연관되어지는 개념이에요. 그게 요 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죠? 요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또 요것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거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후천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변화되는 어떤 정보도 있고, 그렇죠. 요것이 없으면은 기나 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과 기와 신에 있어서 관계. 이 정보가 있으면 이 정을 변화시키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정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질이 변화가 되게 돼 있죠. 기는 그 과정에 쓰여지는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 이펙트는 몸 안에 가서는 정이 많이 하죠. 기만 있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기와 혈이 있는데 기와 혈이 딱 분리가 돼버렸다. 기가 양이고 혈이 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양과 음이 딱 분리가 돼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기 혼자 아무리 날뛰고 막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안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정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이게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을 통해서 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요게 제일 상위의 개념이에요. 요걸 가지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신이 어떤 게 있느냐.
신도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서의 어떤 정보, 그리고 장이나 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각의 또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전체, 뭐 이제 정신과 같은 걸 예를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이건 정신도 결국은 우리 몸 안에 그 이성의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거죠. 갇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성이나 어떤 마음들 못 벗어나는 건데 이 영혼은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이나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의 개념이거든요. 이런 단계에 거쳐 이제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신이 이게 더 상위의 신이거든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고 이걸 바꾸고 이걸 바꾸고, 이것이 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와 정을. 역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와 정을 통해서 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더 상위 개념이, 이것에 의해서 물질이 조절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성경상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기도를 통해서 또는 안수를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를 시킨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변화시키면 당연히 이쪽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몸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완전 마비됐던 시신경이 회복이 되고, 문둥병으로 되어 있던 피부가 회복이 되고, 그건 물질의 회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물질의 회복인데 그것이 이것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단순히 그런 것들을 그냥 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은 자연적인 뭔가를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만드신 어떤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지는 않으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기적이고 자연의 법칙을 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 히스기야가 자기 몸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 정도 갔잖아요. 그것이 다음에 어떤 전쟁이었죠? 해가 중천에 그냥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이게 다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어그러뜨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뭔가를 이용하십니다. 뭔가 별을 보여줄 때 해성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를 당신께서 만드신 어떤 체계를 이용하시는 건데, 그 당신께서 만드신 체계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경험 많이 하죠. 중보기도 했을 때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낫거든요. 낫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낫는 경우도 있지만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낫는 경우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낫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낫게 하신 거죠. 전혀 손 하나 안 대고. 가서 우리가 마음을 보고 눈으로 보고 전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걸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물질을 변화시켜 주는 관계. 이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은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기도가 먼저 되고, 그 사람의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죄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의 몸이 궁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것은 이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엔 이 기와 정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불과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서 이 정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기를 통해서 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겨우 요 정도에 불과해요. 요 훨씬 엄청난 이런 변화들은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이것만 하면 얼마나 좀 낮은 단계의 것입니까? 일부에 불과하죠. 제가 어제 그 의술에 대해서 이제 넘버링을 쭉 해놨을 때 가장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가장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의지해야 될 겁니다. 그게 물론 시간적으로 따지면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먼저, 하나님의 역사심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넣어놨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술을 배우고 있지만 항상 이것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 레벨에 불과합니다. 기와 정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도 여기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윗단계에 허락이 없으면 여기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정기신의 어떤 관계. 큰 법에 내에서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좀 껐다가 할까요? 그래요? 충전하는 거니까요. 예, 예. 이게 리모컨. 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저걸로 닦아야 되니 잠깐만요.